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네 가지 등록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했고요. 자, 30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면적과 이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인데 4번에 있는 경계를 먼저 하도록 하죠.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이요. 자, 경계 등록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측량하는 방법 하면서 잠깐 보았는데요. 자, 여기 지상에 이제 실제 토지가 있어요. 실제 토지.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실제 토지가 있으면요. 자, 이것은 실제 토지의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토지에 대한 이제 경계, 선의 굴곡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고요. 실제 토지의 이제 경계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지적공부라는 곳에 등록을 하는 거죠. 이 경계가 등록되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지적공부의 종류들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자, 이것을요. 지적공부,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를 이제 지적도 임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면이에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를 말합니다. 지적도나 임야도. 이 도면이 어떻습니까?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도면이 이제 크게 생겼으면요. 거기서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좀 더 오른쪽으로 할까요? 네,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등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한다는 거죠. 측량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렸죠. 일단 지상 경계, 지적 기준점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서 광선 쏘고 광선 쏘아가지고 길이하고 각도 보고 경계를 측정한다는 거죠. 자, 경계를 측정했으면 그걸 그대로 등록은 못하고요. 줄여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척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거리를 측량한 다음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고 또 이 거리 측정해서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라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측량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때 잠깐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지적 기준점에서 광선을 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경계를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경계를 등록하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니까요. 지상 경계는 직선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등록을 할 때는요, 직선으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경계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경계라고 하냐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이 선,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이 선을 경계라고 하고요. 그럼 이때 이 선의 굴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이 꺾이는 지점,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나 경계점을 말할 때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선 또는 선의 굴곡점,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상 경계가 있겠죠. 자, 지상에 실제 토지의 경계, 이것을 우리는 지상 경계라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 경계.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굴곡점이 있으면 경계점이죠. 경계점은 도면에 있는 경계점과 구별해서 지상 경계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계점. 그래서 지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제 실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도면상의 선, 굴곡점으로는 경계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계 그러면은 도면상, 즉 지적 공부에 들어와 있는 그 지도 있죠. 지도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경계를 먼저 보죠. 경계. 303페이지 밑에 경계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 경계점이 되겠죠. 이것이 경계점, 선의 굴곡점이 되겠죠. 선의 굴곡점을 직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등록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를 말하는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이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다 직선으로 등록된다는 거죠. 직선. 삼각 측량을 했기 때문에요. 직선으로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개념이 있는데요. 그냥 왼쪽에 제목은 보지 마시고요. 자, 보죠. 지적공, 우리가 경계라고 할 때는요. 지적공 첫 번째 양거리 보시면 우리가 경계 그러면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를 말하고. 그럼 결국 도면. 이때 경계가 등록되는 그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를 보통 경계라고 하고요. 자, 이것과 구별해가지고 밑에 지상경계가 있죠. 민법상의 경계 이거는 모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상경계는 다른 점입니다. 지상경계는요, 실제 토지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실제 토지에 있어서의 경계를 우리는 지상경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 그러면은 도면 위에 있는 경계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자, 등록을 할 때요. 그럼 여기 측량을 하겠죠.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도. 이 경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인접하는 토지. 이 토지가 있고 옆에 인접하는 토지가 있겠죠.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경계는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고 이 경계도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인접하는 토지가 있겠죠.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인접하는 토지도 어떻습니까? 측량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등록을 직선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측량을 하러 가가지고 자, 이 경계를 정할 때요. 이 경계를 정합니다. 측량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지상 경계는요.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어떻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측량을 할 때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이 지상 경계가 말뚝 같은 것이 박아져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말뚝 같은 게 없고요. 이 토지하고 이 토지에 지상 경계는 뭐 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철조망이 있다든지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상 경계를 먼저 정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측량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이제 토지의 지상 경계가 나오죠. 지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실제 토지의 경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토지의 경계가 먼저 정해져 있고 측량을 할 텐데, 이 실제 토지의 경계, 즉 지상 경계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담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뭐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계점 표지에서 말뚝이 박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 경계를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요.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측량을 할 텐데 이때 3번 보시면은 경계 결정 기준 해가지고요. 여기서 경계는요. 지상 경계를 말합니다.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될 텐데 측량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그러면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 이제 결정 기준입니다. 이건 결국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인데요. 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토지하고 이 토지예요.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을이 소유해요. 그러면 토지예요. 토지에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요. 담이 쌓아져 있습니다. 이 토지와 이 토지 사이에 담이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담이. 구조물이 있다는 거죠. 철조망이 있다를 찾는 거죠. 자, 구조물이랄 때 철조망이 있으면요.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여기는 을이 소유하고 여기는 갑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요.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틀려지잖아요. 경계가.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디가 지상 경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담이 있었을 때는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상 경계가 여기냐 여기냐 이걸부터 정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요. 자, 갑하고 을이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여기다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으면요. 반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담을 쌓을 때는 반반씩 부담하겠죠. 자, 반반씩 부담하고 담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 지상 경계가 여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딱 맞춰가지고 담을 쌓겠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남의 토지, 뭐 이렇게 내 토지 안으로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담을 쌓으면요. 이 담은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소유자가 동일해요. 둘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담을 갖더니 공동으로 소유하더라 이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갑과 을이 담을 쌓을 때 지상 경계가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담을 쌓았겠죠. 자,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구조물이 있었을 때는요.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라는 거죠. 중앙. 그리고 등록을 하라는 거죠. 측량을 할 때. 자, 그래서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죠.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측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입니다. 1번 연접하는, 연접이라는 것은 서로 인접하는 것을 똑같습니다. 인접, 서로 인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높낮이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지상 경계가 되느냐?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 경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가 이렇게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을이 소유하고요. 여기는 갑이 소유합니다. 여기는 갑이 소유해요. 토지가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여기다 축대 같은 걸 쌓게 되겠죠. 축대를 쌓습니다. 자, 축대를 쌓으면 이것도 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디를 경계로 할 것이냐. 이 토지와 이 토지 경계를 어디를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축대와 관련돼 가지고요. 자, 축대는 이 사람이 축대를 쌓을까요? 이 사람이 축대를 쌓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봅니다. 누가 쌀 것이냐. 이 사람이 쌓아야 돼, 이 사람이. 만약 이 토지가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공사해서 토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허물어지게 되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흙이 허물어졌잖아요. 갑이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갑이 다 치워야 돼요. 손해라도 발생하게 되면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안 허물어지게요. 갑이 일반적으로 축대를 쌓게 되겠죠. 그러면 갑이 축대를 쌓을 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네 토지 안에다 축대 쌓으라 그러지 내 토지 들어와서 축대 쌓으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축대를 쌓을 때 네 토지 안쪽에다 축대를 쌓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내에 지상경계는 어디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였죠. 갑이 자기 토지 안쪽에다 축대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딱 측량하러 갔더니요. 축대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과 을의 지상경계는 여기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자, 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조물의 하단부라는 거죠. 하단부. 구조물의 하단부가 지상경계가 된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를 보죠. 자, 세 번째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그러면 산이 있으면 여기는 임야가 되겠죠. 임야가 돼요. 임야인데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 여기는 임야죠. 여기도.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 임야고 여기도 임야예요.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도로가 되겠죠.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도로가 됩니다. 자, 도로가 되면 여기 비스듬하게 깎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사면이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사면을 도로로 할 것이니 임야로 할 것인지예요. 만약에 도로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겠죠. 여기서 임야가 될 것이고, 만약에 깎인 부분을 임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임야고 여기만 도로가 되겠죠. 자, 깎인 부분을 도로에 편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야에 편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깎인 부분이니까 절토되었다고 합니다. 절토돼 깎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사면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에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경사면의 상단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로 보고 여기서부터 임야예요. 그러니까 도로와 임야의 경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겠죠. 상단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깎인 부분이 있었을 때나 이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상단부. 깎이는 건요, 옆으로 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는 다 임야예요. 전체가 다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도로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가운데 지나가는 부분은 도로가 되겠죠. 그러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인 부분 있잖아요. 깎인 부분. 그럼 여기는 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본다는 거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도로로 보기 때문에 경사면의 상단부가 도로와 임야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토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토지와 토지의 경계인데요. 4번하고 5번은요. 토지와 그 다음에 육지, 토지와 바다와의 경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어떤 토지는요.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토지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와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바닷물이라는 것이요.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지는데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밀물일 때, 그러니까 최대 만줄, 그러니까 바다가 가장 높이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는 여기까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속적 표현으로. 법적인 표현이 아닌 건 다 세속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개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펄. 개펄이잖아요. 개펄. 자, 이 개펄을요,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간석지라고 합니다. 간석지. 간석지. 여러분, 그 민법 하다 보면 이제 포락하면서요, 이렇게 간석지라는 단어를 배우게 돼요. 물권법에. 간석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석지는 바다로 볼까요? 아니면은 토지로 볼까요? 아니면은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은 바다, 반은 토지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으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근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들어오는 곳인데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다는 국가가 소유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은 다 바다로 취급해야 되겠죠.
평균 잡아가지고 여기는 바다, 여기는 육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들까지는 다 바다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최대 만조에, 물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최대 만수에가 여기가 경계가 됩니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에. 그러니까 간석지는 이것은 바다로 취급한다는 거죠. 바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여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4번 보시면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대 만조의 또는 최대 만수의 물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이때의 그 바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가 되는 선이에요. 근데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요, 이런 경우도 자연적으로 바다와 육지가 경계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방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요. 그럼 바다를 메워도요, 바다 위까지 매립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밖에 매립 못했으면은 바닷물 못 들어오게 어떻습니까? 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제방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제방은 토지예요. 그렇죠?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또 정해야 되겠죠.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데 이 바닷물도 어떻습니까?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또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있어서요. 참 이게 애매하잖아요. 바닷물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은 이게 이렇게 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방을 쌓았을 때는요. 이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절대 여기를 넘어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 넘어오면 제방도 높이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쪽 어깨 부분, 여기는 안쪽 하단 부분 이렇게 하는데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은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니까 바다를 메웠다는 거죠.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합니다.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을 한다. 그러면 제방을 토지로 등록을 할 때는 이 제방과 바다의 경계점은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를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면 되겠죠. 바다와의 경계를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측량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측량을 하려면은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지상 경계를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여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요건 이해될 수 있죠. 경사면의 상단부, 그러니까 요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구조물이 가운데 있으면 구조물의 중앙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구조물이 있었을 때, 높낮이가 있었을 때 하단부냐 상단부냐 헷갈리면요. 요걸 연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단부가 되겠죠. 상단부 하나, 하단부 하나, 중앙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중앙, 하단부, 상단부. 그리고 바다와의 경계는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그 양갈 2번 보시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가지고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벽을 쌓는데요.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아요. 갑과 을이 담을 쌓는데요. 갑은 이제 쌓으려고 하는데 을은 담을 쌓으려고 해요. 을은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갑이 담을 쌓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돈 있으면 네 돈으로 쌓아라 이거죠. 난 담 쌓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자기 비용으로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자기 비용으로 담을 쌓아요. 자, 그러면 갑이 담을 쌓았기 때문에 이 담은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 되겠죠. 을이 쌓았으니까. 자기가 쌓았으니까 자기 것이 되겠죠.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을 뭐 허물든지 말든지는 을의 마음이잖아요. 을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토지에다가 경계에다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갑이 어떻습니까? 내 땅 안쪽에다가 담을 쌓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겠죠. 네 땅 안쪽에다 담을 쌓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담이 을의 것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갑토지, 을토지 경계는 여기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안쪽에다 담을 쌓았겠죠. 만약에 갑과 을이 반반씩 돈을 부담을 해서 담을 쌓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을 쌓았겠죠. 이렇게 담을 쌓았겠죠. 근데 을 돈으로만 담을 쌓아요. 을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을 토지 안쪽에다 담을 쌓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이 담이 을의 것이더라 라고 하면 지상 경계는 어디였다는 걸 의미합니까? 여기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안쪽에다 담을 쌓았겠죠.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였으면 어떻습니까? 이 안쪽에다 담을 쌓았겠죠. 그렇죠? 둘 다 반반씩 부담했으면 정중앙에다 담을 쌓았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이게 을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때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갑이 담을 쌓는 게 축대를 쌓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단부가 경계가 되는데 만약에 축대를 누가 쌓냐면요. 을이 쌓았다고 해보죠. 을이 자기 돈으로 축대를 쌓습니다. 겁나가지고요. 갑을 쌓았는데 안 쌓으니까 자기가 쌓았어요. 그럼 이 축대가 어떻습니까? 을의 것이 되겠죠. 을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면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 축대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 축대가 을의 것이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지상경계였겠죠. 그러니까 자기 안쪽에다 담을 쌓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요. 소유권에 따라서 여기가 지상경계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여기가 지상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양갈 2번 보시면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가지고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요. 구조물의 소유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갑의 것, 을의 것. 다른 경우에는 1, 2, 3의 규정. 1, 2, 3은 이제 토지와 토지의 경계죠. 바다를 개인이 소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소유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래서 토지와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소유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을의 것이면 여기가 지상경계. 이것도 을의 것이면 여기가 지상경계.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측량,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지상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밑에 측량이는 분할 측량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경계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것만 보도록 하죠.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해가지고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된다. 그럴 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지상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면 그 지상경계가 이런 방법으로 정해지면은 그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은 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죠. 면적. 자, 그러면 면적. 자, 이 토지가요. 정 위에서 봤어요. 정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위에서, 상 위에서 봤어요. 근데 이 토지를요.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경계. 옆에서 보면은요. 옆에서 보면은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면적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면적을 등록할 때요. 지표면의 면적을 만약에 측정해서 등록을 한다 그러면요. 이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지표면에 등록이 뭐요? 굴곡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면을 등록한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삽질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이 바뀌어버리겠죠. 여기도 삽질 한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도 바람만 불어도 약간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면적을 몇 번이고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면의 면적을요, 등록할 수도 없다는 거죠. 등록해봤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면적을 등록할 때는 어떤 걸 등록하냐면요. 바람이 불어도 삽질을 해도 면적이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수평면이죠. 수평면. 요 면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면. 그러니까 해수면과요, 수평한 면적이에요. 이때 해수면은 이제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무튼 수평면이죠. 해수면과의 수평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변하지가 않죠. 삽질을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자, 이 면적을 등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울시 면적이 어떻게 되냐? 여의도 면적이 어떻게 되냐? 여의도 면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수평면을 말해요. 수평면. 서울시 면적, 우리나라의 면적도요. 우리나라 수평면을 말합니다. 수평면.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평면. 이 수평면을요,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면을요, 어떻게 측량을 할까요? 이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측량하는 방법이 있어서요. 자, 우리가 도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그 지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가 나오죠. 수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2차원적으로 지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수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의도 수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서초동 딱 보면 어떻습니까? 수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수평면으로 등록을 합니다. 도면에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뭘 측정하면 되냐면요. 요 면적을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평면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 면적. 도면에 등록되는 이 면적.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꾸로 축척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여기가요, 만약 축척이요, 만약 이것을 1200분의 1로 줄였다고 해보죠. 1200분을 줄였어요. 자, 그러면은 1200cm를 1cm로 줄였다는 거예요. 120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어떻습니까? 공 두 개를 빼버리면 메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12m를 1cm로 줄였다는 거죠. 100cm가 1m니까요. 그러니까 공 두 개 줄이면은 12m를 1cm로 줄였구나.
1200cm를 1cm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딱 측정을 했는데요. 길이를 측정했는데 여기가 4cm가 나왔어요. 4cm. 자, 그럼 여기 몇 m라는 거예요? 1cm가 12m니까 48m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는 48m라고 하죠. 48m. 자, 그럼 여기서는요. 3cm가 나왔어요. 3cm가. 3cm 나왔으면 실제로 몇 m라는 거예요? 36m라는 거잖아요. 곱해주면은 실제로 36m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48m 곱하기 36 두 개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면적이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것은요, 사무실에서 그래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경계를 구할 때는 직접 나가가지고요, 기준점 박아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 다 측정한 다음에 도면으로 옮긴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도면 위에서요, 측량을 도면 위에서 거리를 거꾸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을 구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지표면의 수평면의 넓이를 구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면적을 구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가로, 세로 재가지고. 그런데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 별로 없어요. 실제 토지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다 직선으로 연결되세요. 이제 직선으로. 넓은 토지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토지의 면적을 구해요.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각도기 되고 자되고 이거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 미적분 전부 다 동원해도요, 구하기가 힘든 것이죠. 자,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자면적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면 위에서요, 도면 위에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직접 나가서요, 땅 파가지고 수평하게 만든 다음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평면도로 옮겼기 때문에요, 이 면적은 사무실 안에서요, 도면 위에서요. 자, 이런 면적은 어떻습니까? 자대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면 위에서요, 전자면적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면적. 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념만 하시면 돼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측정기를 여기다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작 부분에 딱 올려놔요. 아주 기기가 있어요. 아주 세밀한 기기가 있습니다. 도면에 등록을 할 때는 이것을 굉장히 얇게 해요. 0.1mm, 0.1mm로 되어 있어요. 아주 세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손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가지고 왔던 곳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면적이 딱 나와요. 달나라도 가잖아요. 우리 영상통화를 하니까 이런 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축척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것은 몇 분의 몇 축척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기계에 반영시켜 놓은 다음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선을 따라서 딱 움직이게 되면 면적이 딱 계산이 돼요. 자, 이걸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요,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면 위에서요, 그 기계에 올려놓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게 생깁니다. 나중에 도면 위에서요, 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0.1mm로 아주 작게 돼 있긴 하지만은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선이 따라 움직이는데 선 안쪽으로 흘러가느냐, 바깥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달라지겠죠, 면적이. 그렇죠?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측량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침 먹고 측량했을 때하고 점심 먹고 측량했을 때하고 차이가 생기겠죠. 항상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면 위에서 측량하게 되면 항상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도면 위에서 측량하게 되면. 그러면 땅값이요, 싼 지역에서는 약간의 오차가요, 땅값이 크질 않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 산 뭐 이런 거는 뭐 오차 좀 있어도요, 땅값이 큰 영향은 없어요. 자, 그런데 땅값이 비싼 도시, 뭐 강남 한복판, 그럼 어떻습니까? 약간만 차이 나도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요, 이 선의 굴곡점 이런 걸 어떻습니까? 좌표라고 한다고 했죠. 좌표. 이 좌표들을요, 여기 선의 굴곡점이 경계점이라고 했죠. 경계점. 이 경계점을요, 좌표로 구해놓습니다. 좌표. 경도와 위도 해가지고 X축, Y축 해가지고요, 좌표를 딱 구해놓습니다. 좌표로 구해놓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점이 이렇게 좌표로 구해져 있는 지역. 그러니까 경계점이 좌표로 구해져 있는, 좌표로 등록되는 지역이에요. 다시 등록된 지역.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경계점을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좌표를 구해놓고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 그러면 경계점 좌표들을요, 등록을 해놓습니다. 이 등록되는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지역, 즉 그 지역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는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는 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좌표로 구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다 좌표로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좌표를 구하려면 위성을 이용해서 경도 위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땅값이 비싼 지역만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즉 좌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여기서는 일반적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지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오차가 발생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는 경계점 좌표를 대입합니다.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럼 좌표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숫자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대입하기 때문에 아침 먹고 대입했을 때와 점심 먹고 대입했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측량하는 사람이 내가 측량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측량했을 때야 숫자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 올려놓고 측량을 할 때는요. 내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 중에서 좌표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국이 모두 좌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때는 측량을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을 하지 말고 좌표로 따로 구해놨으니까 좌표로 측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정확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좌표를 구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 복습 문제 해가지고요. OX 퀴즈 해가지고 끝나면 나눠드리는 것이 있는데, 요게요. 책에 없는 걸 내고 아차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 다 하게 되는데, 요것도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답을 알려주고 보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맞추고 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지만은,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은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 같은 경우 그 지역은 경계점 좌표로 측량을 하는 것이지 면적 측량을 하는 것이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303페이지 책을 통해서 보죠. 자, 의 보시면요. 자, 지적 공부의 그러니까 면적의 개념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이라고 하죠.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을 등록할 때는 수평면을 등록을 할지 실제 지표면을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해요. 그리고 면적을 등록할 때는 측량을 할 때는요. 이게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량하는 방법은 이렇게 측량합니다.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은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를 대입해서 측량한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밑에는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이 있는데 그래서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3번 보시면요, 면적의 등록도 아니와 단수 처리를 보죠. 자, 그래서 면적을 측정했어요. 그러면은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를 대입해서 측량합니다. 근데 측정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375.51 이렇게 나왔어요. 514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여기서 측정을 했더니 똑같이요. 그러니까 다른 토지예요. 다른 토지를 측정했더니 375.55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요, 요걸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면적 측정한 걸 등록할 텐데요. 근데, 이 소수점 끝까지요. 자, 어떤 토지에 있어서 0.001 아주 미세한 거죠. 자, 이런 것까지 다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끝까지 나오게 되면 소수점 끝까지 다 등록하지는 않고요. 끊어가지고 등록을 해요. 끊어가지고 등록하는데,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0.1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고요. 뒤에는 끝수 처리한다는 거죠. 반올림 비슷하게 합니다. 만약에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요. 0.1제곱미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요. 1제곱미터까지, 1의 자리까지만 등록을 합니다. 1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고요.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요, 이제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수들은 어떻습니까? 반올림을 한다는 거죠. 끝수 처리해가지고 반올림해서 등록합니다. 자, 그런데 반올림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보죠. 측량을 할 때요,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이. 그러면 축척이요, 예전 우리가 잠깐 설명했는데, 일본 애들이 지적도를 만들 때요, 1200분의 1 축척을 만들었다고 했죠. 1200분의 1로 만들었어요. 1000분의 1로 하면 편할 텐데, 이게 아주 피곤한 애들이에요. 1200분의 1로 하니까요,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1000으로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임야도는요, 6000분의 1로 했다고 했죠. 6000분의 1. 그럼 12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것보다 5배를 적게 한 거죠. 5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5배를 적게 한 거예요. 자, 12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을 기본으로 하면서요, 만약에 1200분의 1을 하면서요, 도시 지역은 1200분의 1로 하지만 농촌 지역은 이렇게까지 자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2배를 작게 합니다. 그럼 2배를 작게 하면 어떻습니까? 2400분의 1이 되겠죠. 2400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1200분의 1인데 어떤 지역은 좀 자세히 하고 싶어요. 그럼 2배를 또 확대를 합니다. 2배를 확대하니까 어떻습니까? 600분의 1이 되겠죠. 600분의 1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했지만 어떤 지역은 좀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2배를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3000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축척의 종류가요,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사용했던 것이 5가지 쓰고요. 최근에 와서 지금도 이 축척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이렇다 보니까요, 6000분의 1 하니까 계산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600분의 1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을요, 500분의 1이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다시 우리나라에서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을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해요. 500분의 1 축척을 지금 사용합니다. 500분의 1. 지금 축척하는 지역은요, 500분의 1. 딱 떨어지게 해요.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자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촌도 구획정리 사업을 합니다. 밭들을 다득판처럼 만들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측량을 하는데 이때 등록할 때는요, 이것은 이제 좀 더 자세히 할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1000분의 1로 합니다. 1000분의 1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0분의 1, 1000분의 1짜리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척의 종류는요, 이게 7가지가 있는데 축척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요, 그러면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비싸겠죠. 그만큼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500분의 1은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 이런 것도 이제 500분의 1로 합니다. 그러면 구도심,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은 구도심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도 6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1. 그러면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 있습니까? 500분의 1, 600분의 1.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 되겠죠. 땅값이. 근데 여기서는요,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니까요, 여기서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농촌이잖아요. 시골 이런 거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차가 좀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의 자리까지 끊어버립니다.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해요. 물론 시골이라고 하더라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 있어요. 1000분의 1짜리도 이런 것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좌표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는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전자면적 측정기로 기록하면 측정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전자면적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600분의 1. 여기는 0.1제곱미터까지. 나머지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책에 보시면요, 자, 면적의 등록 단위와 단수 처리해가지고요, 그 왼쪽에 이제 축척에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보통 여기는요, 500분의 1이 많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 도시는 500분의 1이에요.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이나 또는 600분의 1인 지역,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 되겠죠. 600분의 1 지역, 이 두 지역에서는 등록 단위가 0.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1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과, 그러니까 좌표로 구해진 지역과 600분의 1 지역은 0.1. 나머지는 다 1이다. 0.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1. 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보죠. 자,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입니다. 시행 지역이니까 이것을 이제 어디까지 등록하냐면요, 0.1까지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등록하면 뒤에 남은 끝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걸 끝수 처리라고 해요.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끝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수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끝수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5를 초과해요. 그러니까 0.05를 초과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5,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올립니다. 445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0.05를 초과해요. 5, 1 되면 올리니까 어떻게 등록하겠어요? 375.6 이렇게 등록하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49 이렇게 돼 있어요. 49. 그러면 어떻습니까? 0.05 미만이 되는 거죠. 5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75.5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일반적인 산수하고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가 딱 5로 끝났어요. 5, 1도 아니고 4, 9도 아니고 딱 5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4, 4, 5, 2이니까 어떻습니까? 5는 올리죠. 일반적으로 5는 올리지만요. 여기서는 좀 틀려요. 틀려가지고 딱 5로 끝났을 때 0.0으로 딱 끝났을 때는 앞에 숫자를 봅니다. 숫자를 봐가지고요. 홀 쓰면 올려요. 이게 일반적인 4, 4, 5하고 다른 것이니까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홀 쓰면 올리고요. 짝수나 0이면 버려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5로 딱 떨어졌는데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로 딱 떨어졌죠? 5로, 아니죠. 홀수죠. 5로 딱 떨어지죠. 홀수죠. 홀수니까 올려요. 올리니까 375.6. 근데 만약에 4가 돼 있으면 이야기 달라지죠. 4로 돼 있어, 4. 그러면은 375.45 했을 때는요, 5로 딱 떨어졌어요. 만약에 5, 1만 되면 올려야 됩니다. 5를 초과하니까요. 근데 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딱 떨어졌을 때는 앞에 숫자를 보고 숫자가 짝수죠. 짝수니까 버려요. 그러니까 375.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앞에 숫자를 봅니다. 무조건 4, 4, 5, 2 아니에요. 5로 딱 떨어지면 숫자를 보고 홀수면 올리고 짝수나 0이면 버려요. 자, 그러면요. 여기는 자 보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만약에 여기가요. 전자면적증으로 측정하는 여기는요. 600분의 1 지역이에요. 600분의 1 지역이라고 해서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00분의 1이면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죠. 이거 뭐 간단하죠.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뒤에 끝수가 있죠. 끝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0.05 미만이 되죠. 그럼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375.5 이렇게 됩니다. 375.5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뒤에 끝수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4, 여기도 4로 하죠. 4로 돼 있고요. 여기는 4, 9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375.4. 근데 여기가 뒤에가 4도 아니고 5도 아니야. 5, 1도 아니고 딱 끊어졌어요. 5로. 375.45로 떨어졌습니다. 4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앞에 숫자를 보라는 거죠.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고. 됐죠? 예, 계산은 좀 틀려요. 4, 4, 5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로 돼 있으면 버리고 만약에 5로 돼 있으면 올린다는 거죠. 4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375.4.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5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75.6이 되겠죠. 이걸 올려야 되죠. 홀수니까 올려서 6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만약에 600분의 1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이었어요.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거요. 이렇게 보죠. 374.55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1200분의 1 지역이에요. 1200분의 1 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1의 자리에서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요. 뒤에 끝수가 있죠. 그러면 끝수를 올릴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끝수가 0.5를 초과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무조건 올려요. 근데 만약에 4, 5, 4, 9 여기가 4만 되면 어떻습니까? 4가 되면은 이거는 버려야 되겠죠. 0.5 미만이니까 버립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5로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 숫자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짝수면 버려요. 그러니까 이 374 이렇게 등록하고 만약 여기가 앞에 숫자가 5로 돼 있으면 이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76 이렇게 되겠죠. 이건 올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4, 4, 5, 2 파던 것을 중에서요. 5로 딱 떨어졌을 때를 보는 데 이것만 틀린 거예요. 5로 딱 떨어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숫자를 보고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라는 거죠. 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응용을 좀 해보죠. 응용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죠. 응용을 해보죠.
만약에 이 지역에서요, 이 지역에서 면적이요, 0.4제곱미터로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이냐. 자, 0.4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0.5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니까 이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제곱미터가 돼버리죠.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0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 지역에서 최소 단위는 1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제일 작은 토지는 1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 미만이 됐을 때는요, 다 1로 등록을 합니다. 0.4가 되든 0.5가 되든 0.8이 되든 간에 1 미만은 다 1로 등록한다는 거죠. 1로. 예, 이거 여기까지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없는데 자, 먼저 듣고요. 그럼 만약에요, 이 지역을 보죠. 자, 600분의 1 지역이라 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요, 0.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등록합니까? 자,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건 좀 간단하죠.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0.4로 등록하면 되겠죠. 0.4로.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0.04가 나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1의 자리까지 하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는 0.05 미만이 되니까 이것을 0.0 이렇게 등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최소 단위가 0.1인 거죠. 그러니까 0.1 미만들, 그러니까 0.04, 0.09, 0.05, 0.02 이런 건 다 0.1로 등록을 합니다. 0.4는 그냥 0.4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1 미만이 되면 다 0.1로 한다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하고 600분의 1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등록해가지고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결국 소수점 첫째까지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남아있는 뒤에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끝수 처리에 있어서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요. 0.05 미만이면 버립니다. 그런데 0.0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앞에 숫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요, 앞에 숫자, 여기는 구하고자 했는데요. 그냥 앞자리를 보면 됩니다. 앞자리. 앞에 숫자를 보고요.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자리를 보는 거죠. 소수점 첫째 자리. 그래서 앞자리를 봐가지고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그 이외의 축척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딱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만약 뒤에 끝수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0.5, 뒤에 끝수가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 딱 0.5로 떨어지면요. 앞에 숫자를 본다는 거죠. 앞에 숫자. 그러니까 1의 자리를 보는 거죠. 1의 자리.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니까, 끝자리니까 1의 자리가 되겠죠.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앞자리를 보시면 돼요. 앞자리. 앞자리를 보고 어떻습니까?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5로 딱 떨어졌을 때 이때만 어떻습니까? 알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4, 4, 5, 2로 하면 되는데 5로 딱 떨어졌을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숫자를 보고 짝수나 0이면 버리지만 짝수나 0이면 버리지만 홀수는 올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 면적은 전자면적 도면에서 전자면적 측정을 하든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좌표로 면적을 측정을 하고 측정값이 나왔을 때 이것은 무조건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 지역에서는 0.1까지, 요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면서 뒤에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까지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 했고요.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했죠. 좌표 등록하는 방법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좌표의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의 개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으로만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측량할 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좌표를 이제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좌표가 만들어진 지역, 그 토지는 이렇게 좌표에서 면적 측정한다. 면적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좌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좌표 개념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죠.